네, 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8번째 페이지. 나만 알고 싶은 노포 같은 남자 대문호 최민석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알아줘도 되는데 다들 그렇게 왜 자기만 알려고 하는지 데뷔 이후로 줄곧 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좀 되게 뜬금없네요. 갑자기 뭐 노포 같은 남자. 뭐 이거 누가 이거는 이렇게 이제 에디터가 이렇게 써주신 겁니까? 나이 들었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 한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저는 이제 여기 노자에 예. 뭔가 이렇게 시선이 딱 꽂혀서 어허.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난관에 예. 맞부닥쳤고요. 저희 구독자 렁이님께서요. 점점 멋있어지는 최민석 작가님 세계 도시 여행 쭉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아일랜드 딩글 잘 들었는데 한국 기준으로 몇 월에 어느 계절에 가는 게 좋을까요? 가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녹색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바닥은 푸른데 가을에 가면 이제 위에 하늘은 또 울긋불긋하니까 가을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가을이 안 된다면 봄이 좋지 않을까. 아무튼 겨울은 피하시는 걸로. 겨울은 피해라. 네, 겨울만 피하면 사실 언제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라 추울 수 있지만 아일랜드인데 언제 가신들 안 좋겠습니다. 네. 그 약간 춥더라도 그 쓸쓸한 기운이 그렇죠. 예. 뭔가 좀 어울릴 거예요. 폭풍의 언덕 느낌으로 네. 바닷바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에디터가 인터넷 정보 검색 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검색에 굉장히 통달했거든요. 예,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최민석 작가 끝까지 나만 알고 싶다. 여기도 또 나만 알고 싶네. TV에는 뭐 하시나 최 작가 여행기 안 만들고 이분 제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 블로거님은 제가 네. 고마우면서도 네. 이분이 지금 자아분열을 겪고 있어요. 자아분열. 예, 왜냐하면 끝까지 나만 알고 싶다. 그러면서 어허. 제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어폐가 있네요. 자기만 아는데 어떻게 제가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면서 자기만 알고 네. 싶은데 TVN에서 섭외를 하라면 네. 또 그쵸. 도와주겠다. 이것도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방송 사명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좀 자작글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절대 이런 거 자작 안 합니다. 예. TVN. 일단은 제가 이분은 제 독자로 인정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제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이제 좀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 있거든요. 아하. 예. 머릿속이 굉장히 혼돈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댓글을 쓰신다면 제 독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아분열의 징후를 보건대 내 독자가 분명하다. 그렇죠.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또 EBS가 낳고 CBS가 거둔 최민석 작가가 과연 대기업 자본 부름을 받을 것인가 앞으로 행보를 기대하고요. 자, 오늘 대망의 마지막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오늘은 떠나볼까요? 뭐 오프닝 때 다 소개가 되긴 했지만 한때 굉장히 핫했던 베를린과 쌍두마차격으로 곽강받았던 힙스터의 도시 미국의 포틀랜드로 갑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네. 포틀랜드입니다. 전 살면서 포틀랜드라는 도시를 처음 접한 게 우리 예전에 최초의 NBA 리거이자 아직까지 유일한 네. NBA 선수죠. 하승진 선수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서 폭풍 이동했던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틀랜드를 대부분 뭐 예술의 도시, 뭐 수제 맥주의 도시, 어허. 뭐 힙스터의 도시, 네. 뭐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하승진 선수로 기억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스포츠 좋아하시면 하승진 하면 포틀랜드, 포틀랜드 하면 그렇군요. 하승진이죠. 네. 근데 실제로 포틀랜드 곳곳에 네. 그 블레이저스 구단에 그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왕왕 있고 그래요. 그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그 유니폼 디자인이 이렇게 두 줄이잖아요. 맞아요. 그 포틀랜드 시 자체의 디자인이 네. 두 줄짜리 그 색깔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빨간색 하얀색이던데. 노란색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두 줄짜리 그 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 시내버스 네. 그다음 뭐 곳곳에 뭐 인데 뭐 예컨대 뭐 트램 같은 거 네. 트램이 있었는지는 저도 기억이 가물한데 아무튼 그런 대중교통 수단에 곳곳에 그렇게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시의 어떤 문양이고요. 네. 근데 뭐 예술의 도시 말씀하셨지만 한 10년 전쯤 내가 좀 예술 좀 안다 싶은 분들이 많이 포틀랜드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임대료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지금은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2010년 그 초반 때에는 네.
임대료가 포틀랜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가들이 몰리죠. 네. 화가들은 항상 작업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화가들이 몰리면 도시에 약간 예술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예. 뭐 거리에 이제 그래피티도 많아지고 열리는 전시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작업실이 필요 없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오는 거죠. 예컨대 뭐 작곡가라든지 뭐 글 쓰는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디지털 노마들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힙스터 문화가 도시에 퍼지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힙스터들을 더욱더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공식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일종의 뭐 그렇죠. 포뮬라죠. 예. 그래서 2010년대 중반까지 네. 포틀랜드가 이 전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가장 핫한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었죠. 네. 저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예요라고 했는데 굳이 일종의 포뮬라죠라고 하는데 동어 반복을 굉장히 하면 열받네요. 죄송합니다. 호감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는 뭐 힙스터라는 말 자체가 좀 안 힙해진 느낌인데요. 힙스터라는 게 근데 정확히 어떤 개념의 단어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기왕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원래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일단 이제 힙스터를 좋게 해석을 하자면 네. 그 힙이 형용사로 뭐 유행에 밝은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힙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터는 그 전미사죠.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인데 사실 스터 잘 안 쓰이죠. 보통 이제 ER, OR 뭐 이렇게 붙이는데 네. 그 갱스터 같은 거. 갱스터. 갱에다가 스터를 붙여서 그러네. 이제 그렇죠. 갱 자체로도 건달인데 폭력배인데 여기에 이제 강하게 스터를 붙인 거죠. 조직 폭력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힙스터 예. 그러면 네. 굉장히 유행에 밝은 사람을 뜻하는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뉴욕의 브루클린이 원래는 약간 슬럼에 해당했던 거죠. 맨하탄은 이제 상업지구였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브루클린 중에서도 그 윌리엄스버그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가 사실 맨하탄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 다리 하나 건너면 되니까 네.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임대료가 싸서 원래 화가들한테 곽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거리에 그래피티가 생기고 뭐 전시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교류할 그 다른 예술가들이 몰리면서 이 윌리엄스버그가 약간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허장성세.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그 모인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의 브루클린은 예전의 브루클린과는 완전 그 상점 벽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전히 네. 다른 공간이 돼버렸고 예. 그러면서 당연히 원래 살던 주민들 원주민들인 뭐 히스패닉 계열 뭐 흑인들 그다음 또 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결국은 많이 쫓겨나는 밀려나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즉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들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맥락에서 네. 이제 힙스터를 쓰기 시작한 거죠. 원래 그 말은 1940년대부터 있긴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서 쓰인 거는 이런 비판 의도가 출발점이었던 거죠. 네. 비판 의도. 확실히 좀 지금도 힙스터를 좀 고깝게 보는 듯한 시선이 남아 있는데 그밖에 또 비판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힙스터들이 이른바 그 주류 문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양식, 나만의 패션, 나만의 그 라이프 스타일, 뭐 나만의 그 헬스 스타일, 뭐 이런 걸 추구하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힙스터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다 획일적이다. 그들끼리는 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예. 이제 특히 미국 서부에서는 빨간 그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마치 그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들처럼 네. 수염도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기르고 예. 뭐 타투를 하고 에코백을 메고 커피는 반드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고 뭐 그 자전거 이제 픽시 자전거를 타고 예.
그리고 백인들이 안경을 끼면 대부분은 나무 뿔테 안경을 껴요. 봤어요. 갈색 나무 뿔테 안경을 낍니다. 그게 예. 그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은 꼭 이제 캔버스와나 아니면 그 뉴 땡란스 신발을 신고 NB. 예. 그러면서 뭐 유기농 음식을 아주 그 집착스럽게 고집을 하고 그렇죠. 뭐 수제 맥주를 마신다거나 뭐 이러는데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치고는 그 행위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네. 아, 저 사람은 힙스터다라고 또 규정 지을 수 있을 만큼 네. 너무나 그 자기들만의 주류 문화가 생긴 그렇죠. 느낌이죠. 자기들만의 네. 그 문화가 고착화돼 버렸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개성 있는 분야냐 이런 비판이 있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힙스터 문화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네. 이걸 이제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그렇죠. 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이 사람들을 조금 동경하는 의미로 마케팅에서 힙스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좋은 의미로. 마치 그 멋있고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처럼 광고를 포함한 여러 미디어에서 네.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은 출발점은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네. 쓰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그 뉘앙스가 네. 애초에 그 부정적인 뉘앙스는 많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이 되면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생겼다. 예, 우리 잡지사도 좀 힙지사로 불릴 날이 안 올 것 같긴 한데 언젠가 왔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스스로 예. 스스로 얘기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예, 그래서 그렇죠. 너무 뒷걸음질 치는 게 참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불견이죠. 자, 어쨌든 포틀랜드 힙스터의 성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뭐 서울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을지로, 연남동, 그렇죠. 힙지로니까. 뭐 성수동, 망원동 뭐 그런 동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포틀랜드와 함께 떠올랐던 도시들이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는 베를린, 코펜하겐, 뭐 스톡홀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그래요. 레바논의 베이루트,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문화의 출발점이 미국 동부의 브루클린, 그 중에서도 윌리엄스버그였다면 네. 이 문화를 완전히 꽃피운 곳, 네. 즉 개화한 곳이 바로 서부에서는 포틀랜드다. 그래서 포틀랜드를 통해서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네. 개성을 추구하는 그냥 뭐 간단히 말해서 힙스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하는 곳으로 포틀랜드가 떠올랐고 네.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뭐 한 8, 9년 전까지는 엄청난 여행지로 주목을 받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 코너 하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노선이 정해지거든요. 네. 여기는 듣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혹은 여기는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다. 네.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해지는 게 저는 집이 연남동 근처인데도 연남동을 안 갑니다. 네. 사람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포틀랜드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예.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홍콩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포틀랜드는 네. 진짜 아무리 각광받는다 해도 네.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에요. 어. 제가 여기를 이제 출장 가면서 그 LA 출장 가면서 일주일 시간을 더 빼서 네. 이제 포틀랜드에서 한 시차 적응도 할 겸 머물렀는데 가서 너무 당황했어요. 왜요? 그 명성에 비해서 너무나 조용해서 한적하다? 한적한 걸 넘어서 네. 정말 그 사람이 없어요. 딩글 아닌가요? 딩글보다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힙스터들이 꼽는 그 성지가 있어요. 포틀랜드에서 성지가 네. 에이스 호텔인데 그 에이스 호텔이 호텔. 왜 유명하냐면 네. 그 로비에 그 철제 대문을 네. 뜯어서 그걸 테이블로 씁니다. 이런 인테리어가 이제 세계 각국에 퍼졌는데 네네. 출발점이 에이스 호텔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봤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딱 5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유명하다는 데 가도 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꽤 번화하다는 거리가 그 미시시피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미시시피가. 네.
여기를 가도 가게가 띄엄띄엄 있고 사람이 없어요. 막 우리는 이제 홍대를 생각하면 건물이 있으면 반지하부터 해서 그렇죠. 2층, 3층까지 네. 빽빽하고 거기에 뭐 카페, 옷가게, 뭐 식당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고. 땅이 넓으니까. 약간 네. 만약 그런 분위기를 원한다면 사실상 뉴욕밖에 없는 거고. 미국에.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완전히 이런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과는 사실 다른 분위기인데.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이제 뉴욕을 그 미국의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면 미국을 뉴욕을 미국적이지 않다고 여기죠. 아, 그래요? 뉴욕은 사실 유럽이다. 유럽이다. 예,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들 이제 보통 이제 시골이 네. 넓고 차를 이제 가다가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주차가 끝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예. 미국의 전형이라고 여기는데 네. 포틀랜드는 굉장히 미국적인 도시입니다. 힙스터의 도시지만. 예. 약간 그래서- 호감도 상승.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식의 번화가를 생각하고 가시면 좀 실망을 하실 수 있고 좀 한적한 거리에서 네. 많이 걸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 괜찮네. 그렇다면 포틀랜드가 맞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열었고요. 자전거 타고 여행하기도 좋은 도시라고요? 그렇죠. 일단 외곽에서는 차를 좀 타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시시피 지구는 외곽이라서 차를 타고 다닐만 한데 네. 그 펄 디스트릭트라고 네. 이 펄 이제 진주입니다. 어, 이 진주 지구 뭐 진주 동네 여기만 가도 네. 차를 타고 가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보행자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보행자 도로가 나올 때마다 일단은 멈추고 끝날 때마다 이제 멈춰야 되는 끝날 네, 때까지 네. 멈춰야 되는데 네.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이런 중심가로 갈 때는 자전거를 많이 빌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따릉이 같은 오. 임대 자전거 문화를 꽃피운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네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 네. 이 임대 자전거 문화를 오. 선도한 도시가 바로 포틀랜드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습니다. 포틀랜드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긴 있는데 네. 이 출발점은 상표명 그대로 얘기해도 되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출발점 나이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이키. 왜냐하면 이 나이키의 본사가 포틀랜드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알아들으실 수 예. 있을 테니까 나이땡에서 나이키 가시죠. 나이키 나이키에서. 알겠습니다. 예. 나이키에서 포틀랜드 사람들한테 이제 운동도 하게 만들고 네. 자기들이 어차피 스포츠 브랜드니까 네. 그다음 기업 이미지도 좋게 할 겸 겸사겸사 또 이제 사업도 할 겸 네. 해서 이 도시 곳곳에 네. 오렌지색으로 칠한 그 유료 자전거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반응이 좋아져서 네.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킥보드도 많이 빌려 타고 있고요. Just 네. do it Just 했는데 do it. 반응이 그렇죠. 좋네. 그러니까 이게 넘어와서 이제 한국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릉이의 조상. 네. 예. 참고로 제 홈타운 대전은 타슈입니다. 타슈. 타슈 타슈. 거기는 그 하나가 그 제구 예. 그 투수가 갑자기 왜 대전 아니, 얘기만 하면 비슷한 게 하나이글스 얘기를 비슷한 게 하시죠? 나와서 예. 투수가 보통 이제 공 예. 던지다가 예. 견제구 하잖아요. 예. 견제구 던지면 예. 저거잖아요. 그 투수 비난 그 상대 투수가 공 아, 던졌을 때 예, 야유하죠. 야유할 때 예. 뚱뚱뚱뚱뚱뚱뚱뚱뚱 뭐요? 아, 그렇죠. 뭐요? 예. 예. 야 앞으로 던져라 그거죠. 하여간 대전 타슈. 얘기만 하면 한화이글스 팬 골리려고 하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예. 타슈 뭐요? 그렇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이키 그 거대한 기업 나이키 본사가 있는 곳이면 이제 여타 브랜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쇼핑하기도 좋은 도시일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기가 쇼핑의 천국이다. 그 정도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브랜드가 많다기보다는 사실 여기가 그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아하. 그 부가세가 문. 예, 기본적으로 그 부가세가 이제 간접세라서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가 물건값에 그렇죠. 포함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가세를 안 받다 보니까 네. 예컨대 뭐 여러분께서 얼마어치 쇼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 100만 원만 해도 10만 원을 할인 받는 거잖아요. 부가세가 안 붙으니까. 그렇죠. 10만 원 꽤 크죠. 그렇죠.
게다가 또 여기에 그 부가세가 안 붙는데 또 그 저기 할인 타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할인해주는 그 대형 네네. 그 타운을 뭐라고 하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어쨌든 그- 싼 곳. 예, 아울렛이라는 아울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도 없는데 아울렛까지 가면 더 싼 거죠. 그래서 사실 쇼핑 때문에 포틀랜드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올 정도니까 네. 미국의 근처에 다른 주나 네. 다른 도시에서는 포틀랜드 와서 쇼핑을 왕창해서 네. 자기 도시로 돌아가곤 하죠. 이게 의상만 그런 거예요? 회전 초밥집 가도 부가세 없습니까? 그게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건 좀 저도 너무 오래돼서 예. 헷갈리는데 지금 제가 돌발 알기로는 질문이었거든요. 부가세 자체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침도네요. 네. 근데 이게 시 입장에서는 다 재정 수익인데 이런 게 소비세, 부가세 안 매기는 게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걸 뭘로 채우느냐? 소득세로 채웁니다. 소득세. 예, 결국 이제 부자들이 세금을 어허. 많이 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포틀랜드의 소득세가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뉴욕보다도 높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부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린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별로 저항감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즉 그게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도시에 꽤 모여 살고 있는 거죠. 진보 쪽이다. 예, 이 도시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네. 커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하면 뭐 스타벅스나 블루보틀을 떠올리는데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커피 브랜드가 있다죠? 그렇죠. 이 스탬프타운 커피라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스 호텔 거기 안에 그 스탬프타운에 본사 매장이 일호점? 있어요. 예, 매장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포틀랜드 전역에 이 스탬프타운 커피 매장이 5개 정도 있었는데 뭐 매장 수는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맛은 산미가 좀 강하고 예. 그 로스팅이 강배전이었어요. 강배전. 예, 탄맛과 산미가 좀 나는 그 어허. 커피였는데 예. 아무튼 그 이런 독립 커피 브랜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포틀랜드가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사실 이 미국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그 많이 마실 수 있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네.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아메리카니까. 근데 포틀랜드에선 가능해요. 어. 포틀랜드에서는 쉽게 이 핸드드립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네. 이 포틀랜드의 그 핸드드립 방식이 약간 독특한데 보통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콩을 갈아서 네. 거름종이 위에 놓고 우리가 이제 97도짜리 물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부어서 천천히 부어서 커피를 내려서 마시잖아요. 네, 네. 근데 포틀랜드에서는 네. 이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네. 그 커피 콩가루를 네. 포크로 저어줍니다. 포크로. 예. 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커피 가루 위에 떨어지면 네. 그 갈색에서 검은색 사이에 그 구수한 색깔의 물로 예.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때 포크로 저어줘요. 그러면 이 물에 커피가 더 잘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틀랜드 방식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런 방식이 있을 만큼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네. 어떻게든지 좀 더 맛있게 먹을까, 네. 좀 더 다르게 먹을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저희 개국 공신이었던 이용재 음식평론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스탬프타운 커피 압구정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에 하나 들어왔군요.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포틀랜드가 수제 맥주의 성지 도시군요. 그렇죠. 이 독립 양조장이라고 하죠. 예, 인디펜던트 브루어리가 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숫자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딱 몇 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네. 그런데 이제 그 80여 개 정도의 양조장에서 만들다 보면 이제 별의별 그 수제 맥주 브랜드가 다 있는 그렇겠죠. 거죠. 예. 예, 뭐 예컨대 뭐 이강민 맥주, 뭐 최민석 맥주 다 있는 건데, 근데 그 이 별별 맥주의 분포도를 보자면 압도적으로 IPA 쪽에 몰려 있습니다. IPA가 저 메뉴판에서 이 글자는 많이 봤는데 밖에 있는 에디터가 이거 IPTV 같은 거냐고 또 이런 질문하고 역시 있는데 이제 이게 방송, 어떤 건가요? 역시 방송인이시네요. 예, 그렇죠. 예.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IPA. 맥주를 발효하는 그 양식에 따라서 네. 상면 발효, 하면 발효로 나눠요. 우리가 이제 맥주의 재료라고 하면 물, 보리, 메가, 효모, 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효모가 발효가 되면서 빵이 이제 커지고 네. 효모가 그 이 액체들과 원료들과 만나서 발효가 되면서 네. 탄산과 알코올을 생성을 해요. 근데 어떤 효모는 낮은 온도에서 발효가 되고 네. 어떤 효모는 좀 더 높은 높은 온도에서 발효가 잘 됩니다. 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발효가 되면 밑으로 깔아앉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밑에서 발효가 된다고 해서 하면 발효. 낮은 온도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하면 발효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라거예요. 라거군요, 그게. 독일에서 네. 주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옛날에 추웠으니까 네. 예, 아무튼 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발효가 되면 위쪽에서. 효모가 뜨겠죠. 예, 예. 그러니까 위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면 발효라고 하고 네. 요 계통의 맥주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에일입니다. 이 라거 에일이 요 차이구나. 영국에서 한 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예. 전통적인 주조 방식은 다 에일이었겠죠. 왜냐하면 냉장 기술이 발전 안 했으니까. 네네. 근데 독일에서는 왜 라거가 예. 발전했냐? 네. 물론 이제 라거 보리 두 줄 보리도 있었고 저건 네. 독일 편에서 봤듯이. 예. 근데 이 독일의 그 알프스 근경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추우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도 네. 이 하면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네. 에일이고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나무통에 네. 이걸 담궜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에일 중에서 맛이 좀 괜찮은 게 인기가 좋았던 게 네. 페일 에일입니다. 페일 에일. 페일 에일은 이제 호흡을 좀 더 에일에 호흡을 좀 더 넣은 건데 네. 약간 씁쓸하면서 색깔이 약간 그냥 에일보다 조금 흐릿해요. 이게 더 맛있어서 이제 페일 창백한. 예,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연한 에일이다 해서 페일 에일인데 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옛날에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 지배를 하잖아요. 네. 여기 이제 동인도 회사에 가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고향에 또 그 향수병에 시달리죠. 예, 그럼 향수병에 시달리면 또 저녁에 또 울적하니 인도에 있던 영국인들이 예, 기러기 아빠들이 한 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편지 막 이 기타에 이제 잉크 네. 묻혀서 편지 막 씁니다. 예. 고향에 있는 맨체스터에 있는 우리 강민 강 찰스 강민 경에게 네. 부디 우리 인디아에 페이레일 좀 보내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페이레일을 보내는데 그걸 근데 경한테 부탁해야 되나요? 뭐 경한테까지 서한테까지 가야 되나요? 예, 그럼 뭐 이 끝발이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페이레일을 보냈는데 이게 오는데 2달이 넘어 버리니까 맥주가 다 상해 버리는 그렇죠. 그때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수에즈 운하도 개발이 안 됐을 때고 그 지도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수에즈 운하가 없으니까 인도까지 오려면 저기 밑에 이제 아프리카 지나서 적도 지나서 희망봉 찍고 그렇죠. 남아공에 희망봉 찍고 다시 적도 지나서 인도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적도 부근이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거길 2번 지나니까 이 맥주가 다 상해 버리는 거예요. 와 보니까 이제 고향에 그리운 그 향수의 음료인데 먹어보니까 퇴퇴퇴 이거 못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교하고. 예, 그렇죠. 이제 강민 당신 못 쓰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인도로 보내는 페이레일 뭐 좀 제대로 보낼 수 없을까 막 하다 보니까 호흡을 좀 더 넣으니까 보존력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에 보내는 페일 에일이라고 해서 박스에 인디안 페일 에일 줄여서 IPA 약어로 그렇구나. 예, 이렇게 써서 보낸 거죠. 근데 이거 웬걸? 인도에 가 있는 그 영국 출신의 사람들이 IPA를 마셔 보니까 호흡을 많이 넣으니까 이 향이 엄청 풍부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 예, 호흡이 약초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넣었을 때 보존력이 길어지면서 향도 풍부해지는데 이 IPA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호흡이 약초 성분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약초나 과일 껍질들과의
하모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말린 귤 껍질, 뭐 뭐 레몬도 시트러스, 넣고. 뭐 레몬, 고수 이런 걸 막 넣으니까, 고수도. 예, 뭐 예. 포도까지 넣으니까 예. 별의별 그 조합이 향이 나오는 다 거죠. 나오고 예. 엄청 개성 강한 맥주의 세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포틀랜드가 이제 수제 맥주의 성지잖아요. 포틀랜드 얘기하고 있었지. 그렇죠. 예. 그 얘기하고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개성 강한 포틀랜드 사람들이 개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네. 이게 라거를 어떻게 해보고 밀맥주를 어떻게 해봐도 그 베리에이션이 별로 크지 않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근데 IPA의 세계는 우주처럼 넓으니까 변주가 가능합니다. 변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IPA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어허. 그래서 여기 독립양조장에서 나온 맥주는 네. IPA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뭐 맥주 전문가네. 예, 베를린 가서 맥주만 드시고 오셨나? 예. 맥덕입니다. 맥덕. 아니 맥주 얘기가 안 끝났나요? 듣기로는 미국에서 수제 맥주 붐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썰 푸실 게 있으시다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수제 맥주 붐이 이제 미국 서부 즉 주로 포틀랜드 이제 있는데. 예, 그렇죠. 주로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가 진보적이잖아요. 네네. 새로운 걸 많이 시험을 해보니까 네. 실험을 해보니까 이 동네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났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주세법을 개정한 거예요. 홈 브루잉, 그러니까 가정 양조가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니까 바꿨다.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난 거죠. 네. 아 끝입니까? 아 예.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그래서 집에서 많이들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다 쳐도 사람들이 안 만들면 그만 아닌가요, 최민석 작가님?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추정인데 네네. 제 경험과 추정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이건 이제 제 경험 플러스 내피셜입니다. 네. 미국이 자동차의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네. 이 도시에서는 예컨대 뉴욕 같은 데서는 네. 진짜 부자는 맨하탄에 살겠지만 네. 다들 이제 베드타운에서 살잖아요. 네.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제가 이제 이때 이제 그 포틀랜드 갔을 때도 출장을 가니까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튼 겸사겸사해서 제가 볼티모어까지 갔는데 예. 자기가 뭐 그 한번 보자. 페이스북 메시지로 네. 와 우리 동네 왔네. 그러면서 내가 갈게. 그러더니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온 거예요. 우리 동네인데. 그게 미국이 크니까. 예, 웬만하면 우리 동네. 우리 동네라면서 예, 예. 1시간 반을 운전해 와서 네. 결국 이제 피자 한 판 먹고 맥주 한 병 마시고 다시 1시간 반에서 퇴근길이니까 길이 막혀서 2시간을 운전하고 가는데 음주운전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괜찮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만 한 병만. 그렇죠. 그 미국은 또 부는 게 아니라 이제 걷고 막 기억니은 막 이런 거. 얘기해보고 뭐 내가 한 동작 네. 따라해보라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자동차의 나라라서 그런 거는 이제 이게 허용이 되는 뭐 분위기인데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거죠. 예, 그래서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왕복 최소 3시간,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네.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데 네. 싸구려 맥주 한 병, 맛없는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한 병이 소중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 친구도 네. 거기서 제일 비싼 맥주를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네. 그거 한 병 마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말로는 네. 맥주 한 병이 2만 원 해도 상관없다. 무조건 맛있고 기억에 남고 오래 돌아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네. 계속 혀끝에 그 맛이 네. 감돌고 그 남아 있는 그렇죠, 마치 그렇죠. 우리 갈비 먹었을 때처럼 그 계속 되새길 수 있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향이 강한 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제 맥주를 계속 만들게 되는 그 붐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한 병 아무리 비싸게 만들더라도 네. 이 자동차의 나라기 때문에 좋은 한 병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 그런 욕구가 발현이 돼서 발현이 포틀랜드 돼서 시민들도 그렇죠. 양조장을 많이 만들었다. 예. 아하.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이제 진보적인 서부에서 포틀랜드까지 갔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저희 내피셜이 좀 예, 포함된 예.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썸네일 맥주의 역사로 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 자 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서점이 포틀랜드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포틀랜드는 일단은 네. 뭐 독립이 많이 붙어요. 독립 예. 커피, 뭐 독립 맥주, 독립 서점도 그 파웰북스라고 1971년에 생긴 서점인데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서점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서점이 아닌 예. 단일 서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 작가 책도 팔까요? 여기에 제가 갔을 때 이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아, 도배가 될 정도면? 예, 그리고 예. 한국 작가들의 책이 꽤 있더라고요. 예. 진짜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씁쓸한데 제 책 빼고는 다 팝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 작가 책은 고서 수준 아닌가요? 예. 그렇죠. 뭐 제 책은 한국 서점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내수용 아무튼 작가. 예. 예. 슬픈 얘기는 넘어가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포틀랜드에서는 독립 커피, 독립 맥주, 독립 서점 이런 식으로 네. 이 도시는 뭐든지 자기들만의 브랜드, 자기들만의 상품을 그 만들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벼룩 시장입니다. 아, 플리마켓. 예, 이게 처음에는 그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토요 시장이라고 해서 네. 토요일마다 곳곳에서 동네에서 이제 벼룩 시장 열리거든요. 그래요? 예. 주로 이제 뭘 파느냐면 네. 제가 이 이런 거 포틀랜드 재밌는데. 사람들이 그 유기농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자기 집 마당에서 닭을 키워서 네. 가지고 온 계란, 달걀. 예, 유기농 계란. 어. 그다음 자기들이 직접 만든 무슨 뭐 그랜마 할머니 사과잼, 할머니 손맛. 뭐 그치, 잼 이모, 많이 팔지. 예, 이모 딸기잼. 예. 그다음 뭐 독일식 김치인 그 사우크라우트.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유기농이니까 유기농 치즈, 유기농 소세지, 뭐 별의별 걸 다 파는 거죠. 우리 진짜 김치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이 포틀랜드가 김치의 유행에 또 일조를 했습니다. 그 그렇습니까? 초이 김치라고. 초이 김치. 예, 당연히 이제 그 저와 같은 최가. 성을 쓰는 이 최 씨를 쓰시는 분이 간접 광고 처음에는 아니죠? 예. 이제 그냥 유리병에 네. 담아서 판 건데 네. 이게 이제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틀랜드가 유기농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미식 씬이라고 하죠. 네. 레스토랑 씬. 네. 여기서도 포틀랜드는 유기농 레스토랑으로 알아줍니다. 아. 그래서 은근히 그 유기농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틀랜드에서 레스토랑 기행을 하기에도 좋은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오늘 좀 이렇게 진짜 잡다한 지식 사전처럼 여러 예. 가지 주제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독특하고 개성 있다는 거는 이 포틀랜드의 그 특성으로서 모든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들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포틀랜드 어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듣다 보면 포틀랜드 사람들이 좀 고집스럽고 약간 여기 좀 별난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같잖아요. 내 길만 고집하고. 예. 그래서 이 도시의 슬로건이 Keep Portland Weird. 포틀랜드를 계속 이상하게 유지하자. 이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별나고 이상하다고 여길지라도 네. 우리들만의 이 이상한 삶의 방식이 우리를 더욱더 우리답게 만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여겨서 사실은 그 텍사스의 오스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이걸 따라해서 네. Keep Austin Weird를 써먹어요. 네. 아무튼 그만큼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힌 거고 네. 사실 저는 포틀랜드 최고의 강점은 다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정하다. 예, 제가 이때까지 다녀본 미국의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포틀랜드 사람들이 가장 친절하고 다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만큼 포틀랜드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요인이 있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큼. 아, 예. 예, 그게 가장 큰 크다는 매력 거죠. 요인이다. 예,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스윗함이 묻어 있는 네. 포틀랜드. 결국은 다정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어허.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알겠고요. 자, 이렇게 포틀랜드를 끝으로 최민석 작가와 함께한 10주간의 시티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원래는 5주 기획이었는데 최민석 작가의 고도의 그 살라미 전술 때문에 더블 편성이 됐고요. 뭐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의 계획은 뭐 당연히 쓰고 있는 소설 계속 쓰는 거고요. 예, 처음에 이제 5주 5개 도시를 소개하기로 하고 왔는데 제가 또 말도 길고 정리도 안 돼서 제가 또 막 사담을 막 걸잖아요. 옆에서. 2주 편성한 것도 몇 개 있고 예. 뭐 몇 도시 더 하면서 10주를 출연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동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또 정겨운 CBS에 와서 또 오랜만에 또 제작진 여러분과 이강민 아나운서 만나는 것도 좋았고 또 제가 댓글 다 챙겨봤습니다. 어허. 댓글 못 달아드렸지만 네. 정겨운 C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 또 유튜브로 보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는 것들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아하. 소중한 추억 안고
잘 놀다가 돌아갑니다. 다정합니다. 뭐 여행 계획 향후에 있으신지? 네, 가족들과 여름에 좀 한 넉 달 정도 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네. 뭐 그 전이나 그 후에 네. 돌아와서 네. 또 그러니까요. 예,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해마를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 생생한 여행담이기 때문에 저희 잡지사가 또 언제 한번 염치 불고 뽑아 먹겠습니다. 해마는 늘 쥐어짜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각설이형 게스트답게 꼭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최민석 작가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